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 오늘 주요 대선 후보들은 모두 노 전 대통령의 뜻을 기렸습니다. 김해 봉하마을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이정표가 되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제 감히 이으려 한다며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첫 소식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홀로 노 전 대통령이 잠든 너럭바위에 헌화한 뒤에는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눈물의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은 정치 검찰 탄압의 희생자라고 답했습니다. 결국은 상대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로 잘못된 그 희생자 중에 한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이 후보는 방명록엔 사람 사는 세상의 꿈,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으로 완성하겠다고 적었고 SNS에도 노무현의 꿈을 감히 이으려 한다며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주의 타파와 공정한 사회를 꿈꾼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참배 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손을 잡았고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 등 과거 참여정부 시절 인사들도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기호 1번을 가리키는 엄지손가락을 들어 이재명 후보야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을 적임자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또 국민의 뜻이 제대로 존중되는 제대로 된 나라 꼭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큰 책임감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최근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것을 두고 검찰권 남용이 정치 혐오와 적대감을 키우는 불씨가 됐다는 참석자들의 대화가 오갔다며 정치 갈등 해소와 검찰 개혁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민주당은 전했습니다. 오늘 하루 비록 유세는 없었지만 노 전 대통령 참배를 계기로 민주정부의 정통성을 재확인하고 민주당 전통 지지층 결집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후 다른 유세 일정 없이 TV토론 준비에만 매진했고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애도를 위해 유세 현장 율동을 하루 멈췄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메시지를 SNS에 올렸는데요. 오늘은 이렇다 할 공개 일정 없이 아침에 대형 교회 목사들이 여는 비공개 기도회에 참석한 뒤 TV토론을 준비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캠프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거부 선언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서울 중구의 한 호텔을 찾았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대형교회 목사들이 격월로 여는 비공개 조찬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 질문들이 이어졌지만 김문수 후보는 말을 아꼈습니다. 단일화 관련해가지고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거부 선언으로 돌파구 마련에 고심 중인 걸로 보입니다. 후보는 침묵했지만 캠프에서는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공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저희 후보와 이 단일화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거든요. 이준석 후보를 공개 압박하면서 단일화 시도를 이어가겠다는 계산이지만 이 후보의 거부 의사가 명확한 만큼 지지율부터 올리는 자강 전략을 쓰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기는 빅텐트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후보의 지지율을 좀 더 올려야 됩니다. 단일화가 원활하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단일화 방식이 100% 국민 경선과 아름다운 단일화 두 가지뿐이라며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 원칙 합의를 요청했는데 김 위원장이 언급한 아름다운 단일화는 후보직 양보를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 측은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지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만 올라간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단일화예요. 지금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 2030 세대 그리고 중도층 그 지지층은 어디로 가느냐면은 이재명 후보 지지로 갑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한 압박과 자강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이번 주말 보수세가 강한 경북과 충청 지역의 중소도시 등에 대한 공략에 나섭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좁혀졌습니다. 진보층 답변율은 줄어든 반면 보수층 답변율이 지난주보다 크게 늘었는데 선거 막판에 전통적인 보수층이 결집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45%, 김문수 후보는 36%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국민의힘 단일화 갈등 국면에서 51%에 달했던 이 후보 지지율은 이번 주 들어 6%포인트 줄었고 김문수 후보는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지지율 격차가 22%포인트에서 9%포인트로 급격하게 좁혀진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보수층이 과표집됐다고 주장합니다. 지난주 진보 보수 응답자 비율은 엇비슷했는데 이번 주에는 보수 응답자가 1.5배가 될 정도로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보수층의 응답률이 올라갔다면 그것 또한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선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존의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을 살펴보게 되면 전통적인 진보 성향층 외에도 중도층과 보수층까지 포괄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김문수 후보는 정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는 후보 지지율을 보여왔는데요.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이러한 대선 후보 이미지 분석 결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경제, 사회복지, 갈등 해소 등 갤럽이 자체 선정한 7개 분야에서 가장 잘 대응할 후보를 묻는 조사에서 이 후보는 각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후보가 균형 잡힌 칠각형인데 반해 김문수 후보는 국가 안보를 제외하면 이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지난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는 당시 중점 분야별로 높은 수치를 받아 가장 넓은 칠각형 형태의 여론조사 수치를 받은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최종 당선됐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당시 이재명 후보보다 더 적은 칠각형을 그리고도 최종 당선됐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경찰이 12.3 내란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관계자들이 쓴 휴대전화 실물도 여러 대 확보했는데요. 검찰이 내란 사건 재판부에 이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내란 재판의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차우형 기자입니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지난달까지 7차례나 가로막혔습니다. 압수수색 진행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아직 대기 중이에요. 군사상 비밀 유지 등을 이유로 경호처가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강경파 김성훈 차장이 사의를 밝힌 뒤 경호처가 자료협조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경찰은 12.3 계엄 이후 처음으로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을 이미 제출받아 확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과 업무용 전화기 여러 대도 처음으로 압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간부들이 주고받은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등의 내역을 확보한 겁니다. 기간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부터 지난 1월 22일까지입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1월 3일과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1월 15일도 모두 포함됩니다. 비화폰 서버 기록은 이틀마다 자동으로 지워지지만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대부분을 복구했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차장 등에게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체포를 막으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구 지시로 관저진이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핵심 증거인 비화폰 서버 기록이 확보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법으로 입건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확보된 자료는 체포저지 지시 관련으로 한정됐지만 내란 재판 주요 증거로 떠오를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사건 재판부에 비화폰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내란 혐의 재판 입증에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사태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같은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차호영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출국 금지한 검찰이 통일교의 조직적인 청탁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캄보디아 순방 직후 통일교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를 방문했고 여기에 통일교 재정을 총괄하는 간부까지 동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는데요.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고가의 선물들은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 등 현안 청탁을 위한 거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승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다음 달인 2022년 12월 17일.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큰 그림 함께 만들어보자며 산업은행과 히림을 언급했고 전 씨는 금융권은 윤한홍 의원이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흘 뒤 윤 전 본부장은 캄보디아로 가 훈센 당시 총리를 만났습니다. 훈센 총리는 통일교가 캄보디아에 추진 중인 메콩 평화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을 이어가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한도액을 2배 이상 늘린 이유였는데 MBC 취재 결과 당시 통일교 재정을 총괄한 총무처장 조모 씨가 캄보디아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교는 이후 정부의 공적개발 원조를 활용한 캄보디아 사업을 구체화했고 이듬해 한학자 총재는 직접 캄보디아에서 이 사업을 거론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문명권 시대의 창설을 얘기하였습니다. 훈센 수상의 적극적인 협조로 창설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한학자 총재의 지시로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주고 그 대가로 캄보디아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청탁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를 출국 금지한 데 이어 한 총재의 비서실장 등 최측근들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측은 총무처장이 함께 간 건 맞다면서도 교단과 관련 없이 윤 전 본부장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일단 윤 전 본부장이 건넨 샤넬백 2개가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샤넬백을 받아 직접 교환한 정황이 포착된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경옥 전 행정관을 이번 주말 다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건진법사와 유 전 행정관 그리고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을 각각 대질 신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